안녕하세요. 원샷 원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운용사 3급 2023년 공개 3 액션 바이크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3형이고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US 플러스입니다. 제한 시간은 60분이고요. 팁입니다. 분계가 틀려서 조회값이 다르면 분계도 틀렸고 조회값도 틀렸고 둘 다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그래처 입력이 잘못된 경우도 몽땅 오답 처리됩니다. 따라서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디에? 그래처에. 조회 결과값 입력 시 숫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즘은 내가 10만원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콤마가 붙는다 그래요. 자동으로 붙는 콤마는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정보 입력이죠. 공짜 문제입니다. 다음의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예,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메모해 두었고요. 자, 메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회계에 거래처 등록이 있고요. 물류 관리에도 거래처 등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셔도 무방해요. 저는 물류 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을 사용하겠습니다. 처음에 물류 관리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자, 먼저 코드번호 1003 앞에 있는 0은 생략 가능합니다. 갈로 열고 쭉 갈로 닫고 영원 바이크 사업자 등록번호 0번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50281 오타 없이 43315 입력하시고요. 대표자 이름 김영원 그리고 구분이네요. 매입처죠. 매입처 매엔터 매입으로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업태와 종목이 있죠. 제조업 자전거 자전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입력이 끝나면 입력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꼭 확인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003 자, 해피바이커 라이딩이네요. 라이딩 0번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 11381 이게 뭐야 11381 그리고 34668 이름은 박정안 그리고 매출처네요. 매출 사용할 거고, 다시 찍어서 업태 있죠. 업태 도소매업 그리고 종목 자전거 자, 오타가 있으면 다 0점 처리되니까 오타 없이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공짜 문제입니다. 일단 가볍게 4점 먹고 출발되네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의 신규 상품 분목을 등록하시오. 자, 이것도 공짜 문제가 되겠죠. 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미리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다 대문자죠. 그리고 5번에서 8번 란에 꼭 단위 EA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목 등록 상품이죠. 4003 자, 이 분목이 틀려버리면 나중에 조회나 상품 매출하거나 매입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동바이커가 되겠죠. 전동바이커 오타 없이 하고 MTC 대소문자 구분 있다 그랬습니다. MTC 자, 됐고요. 자, 여기입니다. 단위 EA 꼭 적으셔야 되고요.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찍 컨트롤 V 찍고 컨트롤 V 찍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또 4득점, 2점이네요. 2득점 했습니다. 3번, 다음 유형자산을 등록하시오. 예, 이거 물류관리 탭에서 기존 정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 자, 메뉴를 못 찾겠거든 검색 버튼에서 하면 됩니다. 자, 저기 있네요. 여기다가 고정자산 등록으로 나오죠. 여기에 해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이네요. 비품입니다. 212번. 그냥 비품해도 돼요. 비품. 자, 나오죠? 확인. 자, 엔터. 자, 코드부터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2002. 이름이네요. 시스템 에어컨. 정확하게. 취득일 23년 12.12 2023 1212. 그리고 방법은 정액법 찍어주시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나중에 여기서 고쳐도 됩니다. 그게 문제 없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취득일이 언제입니까? 2023년 올해입니다. 350만원인데요. 자, 이 금액은 기초가액이 아니라 올해 취득했기 때문에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입니다. 3500불 여기에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됐고요. 입력했고. 자, 입력했고. 자, 감가상각방법이네요. 자, 여기에 찍어보니까 상각방법이 0번 정률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정액법은 1번으로 나와 있죠. 1번. 다음 내용연수 5년입니다. 자, 이것도 물음표를 눌러주시고, 자, 지금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5년짜리 보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선택. 자, 오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취득 수량 1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입력했고. 예, 입력이 다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800번대, 500번대 이런 구분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뭐 0번, 800번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은 500번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 없죠. 자, 다음 4번. 다음의 신규 부서 등록을 하시오. 각 2점이네요. 이것도 4점 공짜 문제가 되겠습니다. 부서 등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부서 사원 등록 있죠? 선택해 주시고 40번 그대로 40 판매 지원부네요. 판매 지원부. 그리고 부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판관이죠. 둘 다 판관입니다. 판관. 그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됐고 다음 50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금부 그리고 부서 1번. 자, 판관 그리고 사용료.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력했고 둘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부서 구분은 부서 우리 했죠. 제조 판관은 판관이란 말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부에서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부분에 공통 또는 직접이 입력되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러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말입니다. 공통 이렇게 내가 모르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를 한번 눌리고 엔터하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꼭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빠져나올게요. 자, 다음. 자, 이래서 우리 갈로 1번부터 4번까지는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12월 12일입니다. 11월 25일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한 출장여비를 정산하고 차이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네요. 돌려받았습니다. 국내 항공료 15만원, 식대 8만원, 그랬죠. 선물 대금 10만원. 자, 첫 번째입니다. 영업부 직원 키워드 이것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영업부 직원입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 800번대 코드를 선택하라.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거래일 이외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은 11월 2일인데요. 11월 25일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11월 25일을 조회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셔야지만 실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회 한번 해볼게요. 회계에서 일반전표 11월 25일. 자, 여기에 무엇이 나왔습니다. 종업원 급여 나와 있고요. 가지급금, 여기에 출장비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134번 가지급금 나와 있고요. 출금으로 되었습니다. 출금이란 말은 현금을 지급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대변이 현금이죠. 차변은 뭐가 되겠다? 가지급금입니다. 이 내용은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산이 되려면 대변에 가지급금이 나와야 되고 금액은 얼마다? 40만원. 출장 갈 때 여비 계산액 어림잡아 지급한 돈 40만원 준 거 정산한 겁니다. 아울러서 가지급금에 회사 직원 이름이 나오면 우리 입력할 때도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11월 25일 조회를 했더니 자, 가지급금이 어느 변에 와야 된다? 대변에 와야 되고 왜? 정산하는 거니까 금액은 얼마다? 40만원 지급이 됐네요. 자, 다음입니다. 지출 항목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내 항공료, 식대, 거래처 선물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여비 교통비 있잖아요. 여비는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거 그것을 여비라 그러고요. 교통비는 차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회사 직원 식대 이거 여비 교통비 맞습니다. 자, 이거 무엇입니까? 복류생비 아닙니까? 아니에요. 출장 가서 우리가 몇 박 며칠 동안 있게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여비라 그럽니다. 여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항공료 이것도 교통비가 되겠죠. 뭉치면 여비 교통비가 얼마? 23만원이고요.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래처에 선물 준 거잖아요. 출장 시에 가서 거래처에 선물을 주더라도 이것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접대비가 되겠죠. 만약에 내가 출장 가서 우리 회사 비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이거 여비 교통비 아니잖아요. 비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목을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지금은 여비 교통비가 얼마입니까? 23만원. 그리고 접대비가 1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 직원 이름이 있으면 거래처로 걸어줄 것. 우리 11월 25일 날 확인했더니 직원 이름이 없었죠? 그래서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분개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정답지에는 전액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였지만 거래처 직원 선물 대금은 접대비가 정확한 정답입니다. 따라서 여비 교통비 33만원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여비 교통비는 항공료 15만원, 15만원 그리고 식대였죠. 식대가 8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선물 10만원은 접대비. 그러면 얼마입니까? 33만원. 그리고 7만원은 돌려받았죠.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없습니다. 자,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자, 날짜 12월 2일이죠. 자, 한번 볼게요. 12월 02일, 차변 3번, 여비. 자, 이렇게 계정과목 코드가 여러 개 나타나는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코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800번대만 사용해요. 선택해 주시고 확인. 여비 교통비는 230불. 그리고 차변 3번 접대비죠. 접대비 100불. 그리고 차변 3번 현금 받았습니다. 7만원 70불. 대변 4번 가지급금이죠. 얼마? 400불. 자, 입력은 항상 커스가 여기에 떨어졌을 때 끝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서 빠져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날짜 확인, 차변, 여비 교통비, 접대비 현금 받고요. 거래처 필요 없고 23만원, 10만원, 7만원 받고요. 대변
가지급금 40만원.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선생님, 바쁜데 이거 확인 안 하고 빨리빨리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좀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요. 이 실수가 한 문제만 틀리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 문제가 나중에 결산이나 조회에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쁘더라도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건너뛰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12월 6일입니다. 주 대한자전거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네요. 2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8만원을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다. 첫 번째 대여금입니다. 대여금이라는 것은 빌려준 돈, 그리고 대여금 플러스 이자네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이란 말이죠. 8만원이 이자 수익. 보통예금이 나왔네요. 국민은행 거래처로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내용은 대여금과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통예금에 들어온 금액은 얼마다? 208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 200만원과 이자 수익 8만원 팀을 짜고, 자, 이 내용대로 한다면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그래서 차변 또는 보통예금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차변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리고 단기 대여금 누구한테 빌려줬던 겁니까? 주 대한자전거 거래처 걸어주셔야 돼요. 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입력하라고 합니다. 12월 06일 차변 3번 보통예금이죠. 국민 자, 바로 걸렸고요. 2080불 대변 4번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대한입니다. 대한자전거 이뿔뿔 대변 이자 수익.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실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시험에서는 스페이스 한번 눌러서 묻어 나온 것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80불. 선생님, 왜요? 이거 안 지우면 틀린 거로 채점되나요?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하네요. 이게 채점위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왕이면 모든 것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버릇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짜 12월 6일 차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처 걸려있고, 대변 단기 대여금 대한자전거 대변 이자 수익 금액은 맞네요. 예, 2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12월 10일 11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등 1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 이 문제를 딱 보시는 순간 어떤 거? 원천 징수한 거. 이게 키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천 징수에서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라든지 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이런 것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금이라 그러고, 그리고 언제?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 원천 징수했던 예수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십시오. 11월 달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돈, 그러니까 예수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납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15만원.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1월 달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거 우리 총계정원장에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조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예수금이 되겠죠. 254번 예수금 엔터. 11월 달이죠. 11월 달 따라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득세 등 이렇게 납부됐고요. 그리고 다시 예수했죠. 예수했습니다. 이렇게 15만원. 지금 보니까 15만원 맞죠? 예수금을 납부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더블 클릭 따다 월급날이 25일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차변에 대변이 뭐가 돼 있습니까? 예수금이 됐죠.
이거 납부하게 되면 예수금이란 부채가 줄어들죠. 차변에 옴으로써 정산이 됩니다. 무조건 차변이 뭐가 된다? 예수금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알아두시면 실수가 방지가 되죠. 아무튼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자, 대변이 뭐가 되겠다? 현금. 차변은 뭐가 된다? 254번 예수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천징수는 참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핵심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가 되는데요. 오 예수, 할렐루야. 자, 여기 예수금 있죠? 예수금과 선납세금의 차이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금은 돈을 지급하면서 내가 세금 성격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 그러니까 직원에게 월급이나 무엇을 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은 예수금이 되고요. 선납세금은 좀 달라요. 돈을 받으면서 세금 성격의 돈을 강제로 떼인 금액이 선납세금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은행에 돈을 예금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자를 받겠죠. 이자를 받습니다. 1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자 100만 원을 다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15.4%입니다. 15만 100만 원이라면 15.4%, 즉 15만 원 4천 원 떼이고 나머지 86만 6천 원입니까? 86만 뭐 얼마 요 정도를 돈을 받게 돼요. 이렇게 15만 4천 원 강제로 떼이는 거죠. 이것이 선납세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거? 내가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내가 뗐다. 예수금. 반대로 돈을 받으면서 세금 성격의 것을 강제로 떼이고 받았다. 이 떼인 돈은 선납세금이 된다는 거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거래처를 꼭 걸어야 하는 계정 과목이에요. 이것들은 문제에서 거래처를 걸지 말라는 경우만 빼고는 다 걸어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임대보증금의 거래처를 안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빵점이죠. 자, 장기차입금의 거래처를 모르고 실수로 안 걸었는데요. 몇 점 주나요? 빵점 드립니다. 다 빵점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현금에는 거래처를 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꼭 이것들에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2월 28일이네요. 날짜가 맞나요? 이렇게 많이 넘어오나? 10일이죠. 예고 제가 오타네요. 이게 좀 이상했었어요. 제가 요거 오타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왜 알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11일 초였는데 28일 나오질 않죠. 10일. 자, 차변 3번 예수금이죠. 금액은 얼마? 150불. 대변 4번 현금입니다. 150불. 자, 물론 요거 어떻게 1번 출금을 해서 현금으로 예수금으로 해도 됩니다. 출금을 사용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을 사용해도 맞다라고 상공회의소에서 답글이 왔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12월 10일 기준정보에서 등록한 시스템 에어컨. 기억나네요. 우리 시스템 에어컨 350만원 주고 구입했던 거 있죠? 기억납니다. 주 부자로부터 35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맞네. 그때 12월 12일이었죠. 예, 그거 문제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 기준정보의 시스템 에어컨은 비품으로 우리 등록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앞으로 넘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처리네요. 외상이면은, 자, 이렇게 외상하면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이 돼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외상매입금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품 사고 돈 주지 않았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우리 외상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객, 우리 회사입니다. 자, 고객이 가방 주세요 해서 가방을 줬어요. 외상으로 했습니다. 외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다시 한번 더. 우리 회사고요. 고객이, 자, 우리 회사가 여기에 뭐 파는 회사입니다. 가방을 팔아주세요 해서 고객이 그랬어요. 가방을 제가 팔았습니다. 근데 돈 달라 했더니 돈이 없어요. 외상으로 할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판매한 물품이 이 가방이 상품인가요? 예,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이 되고 판매한 상품이 이것이 상품이 아니면은 뭐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외상 매출금, 어떨 때는 미수금이 되는데요. 판매한 것이 상품이면 외상 매출금, 상품이 아니면 미수금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도 있죠. 자, 판매점에서 뭐 선물 상자 받았습니다. 선물 상자 받았어요. 다음 이거 외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돈을 안 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한 물품이 상품인가요? 상품이면 외상 매입금, 상품이 아니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꼭 외상 거래가 나오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품을 구입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입한 물품이 상품인가요? 아니오죠. 그래서 미지급금이 됩니다. 자, 12월 10일 날 입력하러 갈게요. 12월 12일 차변 3번 비품이죠. 금액은 3500불,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그레츠는 부자죠. 부자. 그리고 3500불 엔터 확인 1212. 그리고 차변 비품 대변 미지급금 부자 350만원씩 맞네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번 12월 15일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키워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품을 매입했어요. 자, 이렇게 상품을 매입하거나 상품을 매출하게 되면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하고 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네요. 매입이면서 과세죠. 돈을 못 받았습니다. 못 줬죠. 지금은 매입했으니까. 붕괴는 외상돼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외상 하나만 딸랑이 있으면 외상이 되고요. 현금 하나만 딸랑이 있으면 현금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혼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표시해 두었어요. 의외로 이게 붕괴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현금은 어떤 경우냐면 붕괴를 했을 때 차변 또는 대변에 현금 계정이 하나만 딸랑 나오면 현금, 외상은 차변이나 대변에 외상 계정이 하나만 딸랑 나오면 외상, 카드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받았을 때 뭐 사용하는 거고요. 혼합은 1번에서 3번 이외의 경우는 혼합이 됩니다. 사실 대부분 혼합이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은 돈을 하나도 안 줬죠. 2,007만 5천원을 2,007만 5천원을 요거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됨을 알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이니까 매입이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입고 입력, 출고 입력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엇부터 한다? 입고죠. 입고 입력부터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입고 입력하는 순서를 메모해 두었어요.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혹시 하는 과정이 너무 빠르다고 느끼시는 분은 천천히 화면을 켜놓고 이 순서대로 화면 위에 사진을 찰칵 찍으시면 되겠죠. 찍으셔서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류 관리입니다. 입고 입력 여기에 나와 있죠. 선택하시고 날짜는 12월 15일입니다. 자, 건별과세 아마 운용사 상급에 뜨는 건별과세 이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운용사 2급에는 건별 현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운용사 상급에 뜨는 21번만 하시면 돼요. 없는 거는 입력하지 마시고 거래처는 누굽니까? 스마트, 스마 두 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엔터. 자, 지금은 외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외상 하나만 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상품입니다. 분모 코드 여기에요. 산악형이라고 입력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F2 누르셔야 됩니다. 이걸 선택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산악형 그냥 치시면 안 됩니다. 수량 20개 20만원 20불 이렇게
꼭 이렇게 다 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재고자산 수량 파악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 상품 F2. 자, 이번에는 뭡니까? 전동 바이크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몇 개? 95개 15만원 95 그리고 150불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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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1825만원에 182만 5천원. 자, 1825만원에 182만 5천원. 그리고 이 금액들 맞죠? 맞습니다. 맞으니까 확인됐고요. 자, 이 다음에 뭐 점표 추가를 합니다. 자, 점표 추가. 여기에 보시면 점표 추가 나와 있죠? 눌러주시고. 자, 됐습니다. 그러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점표 추가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찍어주셔서 여기에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송하고 나서 고치려면 힘들어요. 힘드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이렇게 점표를 추가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는 꼭 한 번 더 이 금액 하단 금액들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추가할 때는 꼭 어디에 현금의 커서를 두시고 점표 추가를 눌러야 됩니다. 그 점 이 두 가지를 유의해 주십시오. 자, 1번 유의하실 점. 첫 번째, 점표 추가하기 전에 커서는 어디에 위치시킨다? 현금에 위치시킨다. 하나. 2번, 점표 추가 후에 다시 클릭해서 하단의 금액이 세금 계산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라. 다르면 추가 취소하고 나서 다시 현금에서 점표 추가하셔야 됩니다. 같을 때까지. 이게 간혹 제대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송. 예. 그리고 회계에 가셔서 메인 매출 점표 12월 15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문제 없고. 자, 여기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자 입력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1. 자, 선생님, 이거 전자 입력 내가 빼먹었는데 긴장해서 어떻게 되나요? 0점입니다. 아무튼 한 개라도 틀리시면 다 0점 처리됩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이거 실제로 그렇게 채점되니까 가혹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단 문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변, 상품, 부가세 대거금 맞고요. 대변, 외상 매입금, 예, 거래처 다 맞네요. 문제없이 입력되었습니다.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은 반드시 한 문제씩 출제되죠.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하단 분계죠. 매입 매출 점표 제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요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12월 16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대금 중 1000만원은 동사 발행 약소금 원번호 나와 있고요. 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상품 팔고 돈 받는 내용이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이 나왔죠? 보세요. 무서운 놈입니다. 음이 나오면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출발. 자, 먼저 상품을 매출했네요. 그러니까 출고 입력 후 메인 매출 점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매출과세. 다음 약속음이 나왔죠? 약속음이 나왔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네요. 상품을 팔고 외상했으니까 뭐가 되겠다?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자, 출고 입력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류관리 탭에서 판매관리 이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쭉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자금관리를 제가 빼먹었네요. 메인 매출점표 수정하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자금관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볼까요? 빨간색은 매출입니다. 빨간색은 매출.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레처는 여기고 여기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외상 미수금 하나만 딸랑 있었더라면 외상일 텐데 다른 것과 섞여 있죠. 섞여 있으니까 이거는 혼합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출고 입력부터 할게요. 입고 입력 끝. 총계등 원장 끝. 자, 물류 관리에서 출고 입력 나와 있죠. 선택해 주시고 날짜는 12월 16일. 자, 건별 과세 21번. 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4,000리. 자, 이거죠. 수금 구분이 지금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외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었더라면 외상. 외상 미수금 한 개만 있었더라면 외상이지만 이런 게 다른 게 섞여 있으면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4번 혼합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상품입니다. 분목 코드는 꼭 FE 해달라 그랬죠. 무엇입니까? 산악형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수량 얼마? 40개. 단가 32만원 320불. 크게 문제 없죠. 자, 입력이 끝나고 나면 확인합니다. 공급가 1280 맞는지 확인. 맞네요. 128만원. 128만원. 예, 맞습니다. 자, 다음 하단입니다. 자, 어미 여기 나와 있죠. 어미 얼마다?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 불불 엔터. 그러면 외상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자, 우리 입고 입력은 출고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자, 여기서 점표 추가 누르지 마라 그랬죠. 어디서 한다더라? 현금. 여기에 꼭 찍어 두시고 점표 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점표 추가. 예. 자, 이렇게 하면 됐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찍어 보셔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음의 값이 넘어오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니까요. 확인 안 하고 전송해버리면 고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취소, 추가 취소 하고요. 다시 음에 10 불불 엔터. 자, 현금 찍고 점표 추가.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찍어서 확인. 돼 있죠. 자, 이렇게 꼭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을 안 하시면 나중에 고친다고 시간 훌러덩 가버립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가 한 작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작업 후 확인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어떤 거 한다? 점표, 전송을 해야 되겠죠? 추가했으니까 전송 확인 되었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갈게요. 12월 16일이죠. 자, 한번 확인합니다. 자, 먼저 이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전자 세금 계산서 맞죠? 맞습니다. 여기에 전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1번. 하단 분계를 보셔야 됩니다. 하단. 자, 차변 외상 매출금 받으럼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도 맞고 상품 매출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자금 관리만 하면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요거 매입 매출 전표 내용은 여러분들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메모해 두었습니다. 뭐 입력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다음. 자, 받으름 찍어 주시고요. 뭐 자금 관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봐야 되겠죠?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F3키 눌러주시면 되죠. 나왔습니다. 자, 먼저 받았으니까 뭐가 된다? 보관. 문제 없네요. 자, 약소금입니다. 종이음. 자, 여기 보면 약소금도 있고요. 전자음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음번호가 요겁니다. 이 음번호가 숫자로만 된 게 있어요. 그게 전자음이고요. 앞에 달아 한글로 2개 된 게 있습니다. 종이음입니다. 약속음이에요. 요거 지금은 맞습니다. 음번호네요. 음번호는 일단 무조건 F2를 눌러봅니다. F를 눌렀어.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입력하면 되고, 안 나오면 입력하면 되고, 나오면 선택하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음번호 달아 7세개 기억하려나? 달아 7 하나 둘 셋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달아 7세개 61234. 자, 61234.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확할 때 엔터 하면 됩니다. 다음 자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타수를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받은 거 있죠. 이거 타수로 바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자, 음을 주고 받으면 원칙은 자수. 다시 한 번 더. 음을 줬다 받았다. 원칙은 자수.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배서양도 받은 음만 타수. 모든 음은 다 자수입니다. 자수인데 배서양도 받은 음만 타수를 걸어주셔야 돼요. 지금은 배서양도 받은 게 아니죠. 누가 발행했던 겁니까? 자, 요거 판대죠. 누구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게 사칠리가 발행한 거죠. 이 자수입니다. 남이 발행했다고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고 타수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음을 주고받았다. 원칙 자수. 예외가 하나 있다. 뭐? 배서양도 받은 것만. 내가 배서양도한 음도 자수입니다. 배서양도 한 것은 자수. 배서양도 받은 것만 타수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음을 주고받았다. 원칙 자수. 타수가 예외가 하나 있다. 어떤 거? 배서양도 받은 음만 타수가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발행일 12월 16일 맞는지 확인. 12월 15일이네요. 날짜를 제가 잘못했나요? 16일이네요. 16일. 그리고 요거 날짜를 잘못 봤네요. 자, 발행일은 12월 10 만기일이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발행일은 12월 2023년 12월 16일 오늘이고요. 만기일이죠.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24년 2월 15일이네요. 2024 02 15 15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은행이 있습니까? 은행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 것은 다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F2 신한 확인. 지점은 나와 있지 않죠. 지점은 없습니다. 자, 요거 입력했고요. 이거 입력했고요. 그리고 이거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거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확인했어요. 이렇게 꼭 확인하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고 계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6번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됐고요. 자, 여기 제가 누락되었다 그랬죠. 뭐 F3 자금관리 요거도 있어야 됐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7번 12월 17일 12월에 청구된 법인 신용카드 신한카드네요. 대금 70만원이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었다 나갔단 말이죠. 첫 번째 신용카드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사용했죠. 자,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외상매입금으로 되었는지 미지급금으로 되었는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회사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혹시 대부분은 미지급금으로 맞습니다. 근데 가끔 외상매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카드사를 거래처로 걸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12월 17일인데 자, 11월 달 요금을 12월에 주는 거겠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계등 거래처 원장입니다. 회계에서 거래처 원장이 신한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회사 이름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몇 월 달 건지 11월 달 것인지는 예측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일단 미지급금부터 보겠습니다. 미지 253번이죠. 미지급금. 자, 거래처는 신한. 자, 신한카드입니다. 은행 아닙니다. 9999600 엔터. 자, 하나 나와 있네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따닥. 자, 여기 보니까 7월 달도 있고 8월 달도 있고 이렇게 있고요. 자, 11월 달 뭐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11월 30일이 지난달이니까 이거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자, 지난달 거 따닥 해볼게요. 해봤더니 접대비 7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던 거. 그러면 접대비를 안 줬으니까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지급금이네요. 미지급금이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외상매입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 외상매입금 251번이죠. 외상매입금 외상이라 치면 됩니다.
카드는 신한카드. 자, 봤더니 외상매입금은 없죠. 따라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70만 원은 무엇이다? 미지급금임을 알 수 있다. 왜? 거래처 원장에서 외상매입금도 조회하고 미지급금도 조회했더니 외상매입금은 없고 미지급금만 있었습니다. 70만 원 11월 달에 접대비로 사용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예금이 나왔죠. 국민은행 거래처로 걸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네요.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감소되었죠. 대변에 적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 자, 일단 이 내용은 미지급금을 결제하는 내용입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이것도 잘못했네요. 왜 이러나요? 죄송합니다. 70만원, 차변도 미지급금 70만원. 이렇게 해주고요.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있죠?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거, 신한카드, 국민은행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2월 17일. 차변 3번, 미지급금. 거래처는 신한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은행 아닙니다. 카드. 금액은 얼마? 700불. 대변 4번, 보통예금.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얼마? 700불. 입력이 끝나면 커서를 여기에 떨어뜨리고 날짜 12월 17일. 차변 미지급금 신한카드. 대변 보통예금 국민은행 금액 70만원씩. 예, 맞네요. 뭐 크게 문제 없죠. 이번 회차에 좀 이거 왜 이러나 쪽팔리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23년 3급 공개 3 액션 바이크 강의는 1강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세요. 제가 손 흔들어 드리는 거 보이죠? 수고하셨습니다.